만약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배우고 믿어왔던 모든 역사가 한낱 거짓이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은 물론 발 딛고 선 세상 그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혼란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을 현실로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매일같이 겪는 진실의 역설,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한 국가가 어떻게 역사를 교묘히 무기로 삼아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는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비극과 사회 전반의 혼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이 진실의 단면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한 사회가 진실을 왜곡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형되는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북한 정권이 어떻게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설계해왔는지 그 조작의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북한에서는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현재를 지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특히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고 그들의 통치체제를 영원히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의 모든 조각들이 정교하게 재구성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오래된 역사책의 페이지 위에 누군가의 손길로 덧씌워지는 새로운 문장들, 검열관의 붉은 펜이 과거의 영웅을 지우고 새로운 우상을 그려넣는 모습, 역사를 고쳐 쓰는 필경사의 손끝에서 진실이 왜곡되는 순간들을 말입니다. 특정 인물의 얼굴이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대신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의 위대한 업적이 강조되는 광경은 북한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이러한 역사 조작의 방식은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때로는 인물을 과도하게 미화하여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체제에 불리한 인물은 아예 기록에서 삭제해버리기도 합니다. 특정 사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풀려져 위대한 승리로 둔갑하고, 반대로 정권의 과오나 실패는 철저히 축소되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창조하여 역사의 빈 공간을 채워넣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이 모든 조작의 중심에는 조설 역사와 같은 핵심 교재들이 있습니다. 이 교재들은 김일성 일가의 혁명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되며 모든 학교와 기관에서 절대적인 진리로 가르쳐집니다. 어린 학생들이 처음 글을 깨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역사는 오직 정권이 허락한 가공된 진실뿐인 거죠. 이처럼 북한 정권은 역사를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이념 교육이자 세뇌의 과정으로 활용합니다. 과거를 통제함으로써 현재를 장악하고 미래 세대의 사상까지도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두려는 치밀한 전략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쩌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의 진정한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역사는 주민들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역사는 주민들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넓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만들어낸 가짜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을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과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혼란과 불안을 심어놓았죠. 진실이 부재한 공동체는 마치 기초가 흔들리는 건물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회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세대 간의 인식 차이였습니다. 어르신 세대들은 체제가 주입한 역사 교육을 통해 성장했기에 여전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 업적을 굳건히 믿고 따르는 경향이 강했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곧 진리이자 삶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다른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은 좀처럼 체제의 선전에 쉽게 동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장마당, 즉 시장을 통해 외부 정보와 문화에 간접적으로나마 접촉하며 생존을 위해 현실적인 감각을 키워온 이들은
공식적인 역사 교육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텅 빈 강의실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상 교육보다 당장 오늘 먹고 살기를 찾아야 하는 장마당의 활기 속에서 훨씬 더 많은 현실의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일 겁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풍경은 북한 사회 내부의 깊게 패인 인식의 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마치 금이 간 벽처럼 사회 곳곳에서 진실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어제 배운 역사가 오늘 바뀌고 어제 찬양했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숙청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 의식은 희미해지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안감과 무표정함이 뒤섞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시탑의 그림자 아래 사람들은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서는 대신 그저 체제가 강요하는 허구 속에서 침묵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체제는 역사를 조작하여 이념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내부적으로는 냉소와 무관심이라는 또 다른 그림자를 키워냈습니다. 주민들은 겉으로는 체제 이념에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진실의 부재가 초래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무감각해지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진실 자체가 무의미해진 사회, 즉 진실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체제가 강요하는 허구와 개인이 어렴풋이 느끼는 진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그 간극은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조작은 단순히 과거를 바꾸는 행위를 넘어 현재를 지배하고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부재한 사회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결국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말이죠. 이처럼 체제가 강요하는 허구와 개인이 어렴풋이 느끼는 진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그 간극은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조작은 단순히 과거를 바꾸는 행위를 넘어 현재를 지배하고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실이 부재한 사회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결국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자란 북한 주민들의 내면은 과연 어떤 풍경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김일성 일가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적대 세력에 대한 증오를 배우는 것이 일상인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돔 안에 갇혀 정교하게 짜인 각본대로만 움직이는 인형처럼 말이죠. 모든 역사 교육은 오직 수령의 신격화와 체제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고 주민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유리돔에도 외부 세계의 바람이 조금씩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한 사람이 작은 라디오에 귀를 바싹 대고 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들려오는 낯선 이야기는 그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진실을 속삭입니다. 혹은 몰래 유입된 USB나 CD 속 외부 영상이 혹은 용기 있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역사가 사실은 조작된 것이었다니. 이런 충격적인 깨달음은 마치 발밑의 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혼란을 안겨줍니다. 오래된 교과서 속 인물들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영웅담은 공허한 메아리로 변해버리는 경험은 한 개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한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신념이 하루아침에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개인의 내면은 얼마나 큰 소용돌이에 휩싸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처음 보는 듯한 기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다른 이와 나눌 수 있을까요? 체제의 감시망은 너무나도 촘촘해서
작은 속삭임 하나도 곧바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는 척 연기하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갈등과 불안을 품고 사는 것이죠. 마치 두 개의 다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듯한 이 고통스러운 삶은 개인의 고독을 심화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신뢰를 좀먹어 사회적 관계마저 뒤흔들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개인의 마음 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서서히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며 공동체의 깊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특히 세대 간의 인식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혁명 1세대로 불리는 기성세대들은 체제 초기부터 깊이 세뇌되어 예곡된 역사를 굳건한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장마당을 통해 외부 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던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들은 체제 선전 문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죠. 마치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이처럼 다른 시선은 가족이나 이웃 간에도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들 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실에 대한 불신은 점점 확산되고 이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체제는 역사를 조작하여 이념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냉소와 무관심이라는 뜻밖의 그림자를 키워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체제 이념에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진실의 부재가 초래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무감각해지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텅 빈 강의실에서 울려 퍼지는 공허한 구호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이념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감시탑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리, 장마당의 활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과 무표정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사회는 마치 금이 간 벽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진실이 부재한 공동체는 결국 인간성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북한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바꾸는 행위를 넘어 현재를 지배하고 미래마저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체제가 강요하는 허구 속에서 개인은 어렴풋이 진실을 느끼지만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강제된 거짓말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아마도 그들의 내면에서는 체제가 주입하는 허위와 스스로 어렴풋이 감지하는 진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들어 모든 것을 삼켜버리려 했을 겁니다. 국가가 가르치는 역사가 거짓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정체성과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 앞에서 한 개인은 얼마나 큰 혼란과 절망을 느끼게 될까요? 이러한 간극이 개인의 마음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의 부재는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소처럼 작용하죠.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국가가 내세우는 모든 구호와 약속에 대해 깊은 냉소와 무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사회는 점차 활력을 잃고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북한 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단면은 바로 이 지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체제는 굳건한 이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진실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사회적 균열이 깊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균열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역사를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바꾸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현재를 지배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북한의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은 한 국가가 얼마나 쉽게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려 드는지
그리고 그 시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진실의 부재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우리는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실을 마주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되새겨볼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를 외면하거나 왜곡한다면 그 대가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사회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다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진실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북한의 사례는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책임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